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는 아르누보 건축의 대표적 건축가인 빅토르 호르타 박물관을 보여드릴게요. 빅토르 호르타 박물관 그 앞의 모습입니다. 제가 두 번을 갔었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입장을 못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호르타 뮤지엄은 여기가 이제 호르타 뮤지엄입니다. 이쪽이 이제 주택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스튜디오입니다. 이 두 개가 호르타 뮤지엄인데,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일단의 사람들은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 건물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인솔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입장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스튜디오 문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 문은 이제 주택의 문이고요. 그래서 예매를 하는데 입장권을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따로 인터넷에서 예매를 해서 예약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 문이 열리면서 안내자가 나와서 한 서너 명씩 입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람을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입장권을, 그러니까는 표를 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아마 지금 그 박물관 자체였던 그 공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올 때 그렇게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호르타 뮤지엄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빅토르 호르타 다이어리라고 해서 호르타 뮤지엄이 건축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변경이 되고 소유권이 또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박물관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일종의 일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끝까지 제가 넣은 것이 아니라 1911년까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1901년에 건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든가 또는 뭐 변경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어지고 나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증개축,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호르타 박물관의 그 정면 사진입니다. 이제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주택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스튜디오입니다. 1898년에 호르타가 이 두 개의 필지를 구입을 해서 각각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자신이 살 집과 자신의 작업장인 그 스튜디오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스튜디오 입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가 있고, 그리고 1, 2, 3층, 그리고 주택은 지하가 있고 1, 2, 3, 4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집에는 맨 위쪽에는 이제 다락이 있습니다. 1898년부터 1901년까지 건축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1950년대 이후 60년대 보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주택과 스튜디오가 각각 별도의 건축주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방들이 좀 개조돼서 임대주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두 개의 어떤 건물이 이제 박물관으로 다시 또 모습이 이제 오늘의 모습으로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에 보면 폭은 살짝 이제 건물의 폭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은 6.69m, 스튜디오는 5.81m입니다. 이 이미지는 호르타 박물관의 그 주택 부분의 그 단면도입니다. 지금 이 단면도 상에 봤을 때
지금 이쪽이 전면 부분입니다. 이게 가로에 면한 부분이 전면 부분입니다. 이게 발코니가 보이시죠? 이게 발코니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지하입니다. 지하 부분인데, 지하에 보면 이건 그라운드 레벨, 이게 이제 그라운드 레벨인데 뒷부분은 정원입니다. 이제 그라운드 레벨, 여기가 보면 앞서 사진에 보셨던 그 입구 부분에 그 현관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밑에 그 지하에 보면 코울 셀러라고 해서 석탄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세면대가 놓여 있는데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정원 쪽에는 보면 식품 저장 그 창고가 있었습니다. 식품 저장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그라운드 레벨의 그라운드 플로어의 맨 뒤쪽에 보면 이제 그 부엌 부분이 있습니다. 부엌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그라운드 레벨 그 위쪽에 보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하고 인도가 있는 이게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이고, 그 그라운드 레벨의 윗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2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벨 에따지라고 합니다. 벨 에따지라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일종의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또 왕족이나 이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주거 공간에 있어서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뭐 만찬을 즐긴다든가 뭐 무도회를 한다든가 뭔가 뭐 음악회를 연다든가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공적인 사교 모임을 하는 공간을 벨 에따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벨 에따지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맨 가운데는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다이닝 룸이 있고, 정원 쪽에는 가든 사이즈 살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층 올려서 가로면에는 뮤직룸이 있습니다. 뮤직룸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3층에 해당되는 퍼스트 플로어에는 베드룸이 있습니다. 메인 베드룸 있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지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여기가 증축된 부분입니다. 1906년에 증축된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워드로브가 있는 좀 큰 옷장이 있는 부분이 여기 증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에는 전면 부분에는 패밀리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플로어에는 또 다른 이제 베드룸인데 여기는 이제 빅토르 호르타의 딸인 시몬느의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터 가든이 있는데 이 윈터 가든은 일종의 온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보면 화초가 푸릇푸릇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윈터 가든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면에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층에는 보면 하인의 그 하녀가 머무는 이제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2개의 그 계단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려한 난간이 있는, 철제 난간이 있는 요 계단이 그 주인이 이용하는, 빅토르 호르타와 이 식구들이 이용하는 그런 계단이면, 여기 또 다른 계단이 보이죠. 이 계단은 이 하인이 이용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쪽에 보면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에도 보면 그 스튜디오에서 이용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이 벽을 맞대고 있는데 건물 3개가 어떻게 보면 이 건물 2개, 그러니까 그 호르타 박물관의 어떤 메인 코어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스튜디오 부분의 단면입니다. 앞서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쪽이 이제 앞서 이제 그 주택은 이쪽이 정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가로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오른쪽이 정원이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요 선은 이제 주택의 인면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주택보다는 이게 지금 한 층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 부분에 스컬프처 스튜디오가 있고 1층 부분에 보면 크래프트맨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입장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입장을 시작해서 관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걸 관람하고 이제 다시 올라간 형식이 되는데, 현재는 여기가 보면 그 일종의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린이들이든 또 청소년, 아마 성인들 대상으로 뭔가 호르타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체험하는 공간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체험했던 그 결과물들과 또 호르타가
이미지를 차용하였던 그런 어떤 자연의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작업했던 내용들을 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벨 에따주에 해당되는 층인 바로 이 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2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빅토르 호르타의 살롱 웨이팅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빅토르 호르타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드랩스맨의 오피스 해서 여기는 이제 설계 사무소에서의 어떤 도면 작업을 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2층은 다락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은 지금은 이제 없는 건축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House of the People, 그래서 인민의 집이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벨기에 노동자당의 본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회의실, 카페, 콘서트홀에는 2,000객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큰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목적이었던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빅토르 호르타가 보면 장식을 즐겨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아르누보의 대표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식이 거의 없는 기능적인 설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철 기둥에 있어서 약간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이 기능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철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커튼월이라든가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서 넓은 창이라든가, 그리고 천창에서 그러니까 천창의 유리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했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사의 걸작으로 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는데 196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700명 이상의 전 세계 건축가들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철거되고 이제 말았다고 합니다. 퍼스트 플로어 베드룸에 있는 침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 하얀 것은 여기 아마 사람이 앉지 말라고 한번 아주 뾰족뾰족한 것을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침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들에도 보니까 이게 있던데 누가 걸터 앉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침대는 빅토르 호르타가 사용했던 침대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지금 벽지 이제 문양입니다. 이 벽지는 영국의 그 유명한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그 벽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제작한 건 아니지만 이 디자인 자체는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것은 뒷장의 사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문입니다. 이 문이 뭐냐면 이게 아마 이제 요강 대신에 사용했던 소변기가 있었던 공간 같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앞서 그 보여드렸던 그 침실의 그 바로 옆에 딸려 있는 방입니다. 침실의 옆에 딸려 있는 방인데 이 아까 그 소변기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침대가 놓여 있거든요. 그 침대 바로 옆에 보면 일종의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 밤중에 귀찮으니까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아마 소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요강 대신에 쓰였던 소변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제 이 문 뒤쪽에 보면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 문입니다. 이쪽에 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 있는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이제 간이용 침대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아파트에 보면 그 메인 그 침실 옆에 보면 그 옆에 그 뭡니까? 욕실과 드레스룸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파우더룸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는 요 계단은 이제 메인 계단이고 이 지금 드레싱룸 그 밖에가 이제 정원입니다. 그 정원인데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뒤로 돌아서면 있는 것이 이제 욕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드레싱룸에 있었던 그 드레싱룸의 사진에 있었던 그 이제 간이 침대 모습인데요. 이제 거울에 비친 겁니다. 거기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욕실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물을 끓여서 여기 공급을 해서 여기서 목욕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타일이 깔린 그런 욕실이 아니라서 여기는 딱 말 그대로 이제 욕조에서 목욕하고 수건을 두르고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묻으면 말 그대로 이 밑에 층에 이제 물이 그대로 빼어나오는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당시 1800년대 말에 지어졌던 그런 그 유럽의 전형적인 변기와 화장실과 욕실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 호르타 뮤지엄에서 또 재밌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서번트 스테어입니다. 즉 하인 또는 하녀의 계단인데 아마 주로 하녀가 이용했겠죠. 맨 그 주택의 최상층에 있는 그 하녀의 방에서 최하층에 있는 그 부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직통 계단입니다. 참 주인의 동선과는 이렇게 구분한 그런 계단입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면 당시 어떤 그런 그 디자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계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선돼 있지 않고 뭔가 여기도 보면 곡선이 구불구불하게 들어간 형태로 해서 계단이 만들어졌고 재밌는 건 또 계단 참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총체라고 하는 먼지털이가 있는 이런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하층에 있는 여기 지금 그 부엌의
이게 주방에 그 뭡니까 이게 타일이 이제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미지는 브뤼셀의 그 중앙역입니다. 센트럴 스테이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빅토르 호르타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현대 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장식이 없는 그런 어떤 바우하우스 스타일이라든가 미스 반데로로의 스타일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장식이 있는 이런 그 아르누보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가우디 스타일은 너무 좀 과한 디자인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빅토르 호르타의 디자인은 오히려 더 이렇게 세련되어 보이는 것 같고, 아주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연의 어떤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빅토르 호르타의 디자인을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인민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를 보고 알았었지만, 중앙역을 했었다는 건 제가 미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실은 이제 브뤼셀에서 겐트하고 브리헤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 역을 이용했는데, 처음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느 도시나 가보면 중앙역은 상당히 좀 위압적이라서 그리고 좀 궁궐 같아 갖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조금 이렇게 좀 위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큰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화려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도 보면 내부 홀이 상당히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했습니다. 아주 편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갈 때도 보면 뭔가 위압적이지 않고 계단의 어떤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한 단, 두 단 내려가는 어떤 느낌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차를 타는 플랫폼 역시도 보면 아주 간략한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역시 빅토르 호르타가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 12년, 13년 이때 디자인한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대공황이라든가 2차 대전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격변이 있어서 건축이 되지 못하다가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에 건축이 되어져서 1952년도에 이제 개장이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상당히 보면 이 빅토르 호르타가 작은 주택도 보면 아기자기하게 기능적으로 잘 지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공공 건축물도 역시 잘 건축을 했다는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대가의 솜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르누보 양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그 석재로 마감이 된 이런 그 공공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아주 어딘가 보면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빌게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